사자TV 유신쇼 유신덕설 레전드 2부 뉴스 까기. 네, 뉴스 까기입니다.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의 NLL 자폭. 너무 급했어. 이게 아주 새누리당 옹아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죠. 졸속으로 발췌문만 발표했다가 전문 공개되면서 세대가지고. 자, 오늘은 또 세븐 얘기도 해야 되고, 일단 또 먹쇼가 1시 한 50분쯤에 도착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새벽 4시에 축구 있죠. 새벽 4시에 축구가 그거죠. 저기 컨페더레이션스 컵. 네. 새벽 4시에 두 게임의 동시에 브라질 대 우루과이, 스페인 대 이탈리아의 경기가 진행되네요.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KBS ETV,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MBC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있죠. 오늘 또 밤에, 오늘 밤에 또 경기가 있어요. 새벽에 경기 있고 또 밤에 경기 있고 청소년이요. 자, 뉴스 가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전문 다른 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의원들이나 회담 관련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발췌본도 전문을 보지 않을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만든 8쪽짜리 발췌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 바다 문제까지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는 구상을 발표해도 되지 않냐고 말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발췌본은 여기서 끝나지만 전문에는 한강 골재 채취 등 남북 경협 구상에 관한 노 전 대통령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설명을 빼고 볼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발췌본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억지 부렸다는 표현 역시 전문에는 없었다. 없었던 단어가 발췌본에서는 있다가 없다가 있으니까. 네, 아주 섹시한 국정원이에요. 전문에는 없는 내용을 말이죠. 국정원 발췌본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억지 부렸다는 표현 역시 전문에 없었다. 있다가 없다가 말이죠. 섹시한 국정원. 지난 20일 발췌본을 처음 본 여당 의원들은 굴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말하는 도중에 보고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전문을 보면 보고라는 표현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보고를 해줘서 감사한다는 취지였던 것이 분명히 보인다. 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일에게도 보고를 아직 안 한 사항을 중국인 거 맞죠? 중국에 갔다 온 내용을 함께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이게 바로 가서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을 저한테 얘기를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관례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단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조작이죠. 예.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내용과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는 부분도 전문에는 없다. 정말 이 정도면 작가죠. 작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저 국정원장님께서 작가를 하셔야죠. 이거는 아예 없는 내용을 전문에도 없는 내용을 발췌본에 이렇게 넣으시면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내용과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는 부분도 전문에는 없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과 대화록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니 미친 또라이 기자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전문에서 발췌를 했는데 다른 발언을 혼동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병어 새끼 같은 소리고 자빠졌어 이거는. 야 생각해보세요. 그 정상회담 전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데서 한 말을 혼동했. 이건 미친 거죠. 이거 누구야 이거? 자, 정상회담에서 NLL 논의는 없었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NLL 경수로 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야, 여보세요.
아니 국가정보 1급, 2급인 사실을 장관이 기자가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국가 기밀 서류잖아요. 문서잖아요. 근데 장관이 기자나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고 예, NL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예. 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장관이? 이런 미친 또라. 이거는 형평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병신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 장관이나 녹을 먹는 사람이 국가 기밀 문서에 있는 내용을 무슨 내용을 얘기했다, 무슨 내용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국제 룰이에요. 정상회담의 비공식 회담 내용은 서로 합의된 내용만 공개할 수 있는 게 국제적인 관례예요. 당연한 거예요. 룰이에요. 극비서류, 왜 극비서류로 지정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역시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KBS 보도예요. 이게 형평성을 따져준답시고 적어놓은 게 이거란 겁니다. 그래서 전 통일부 장관도 거짓말을 했다. 이게 KBS입니까? 코비스지? 어떻게든 가려주려고, 어떻게든 형평성 맞춰가지고 좀 이쁘게 보이려고. 이게 형평성이냐고. 아 그럼 장관이 극비 기밀문서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해요? 진짜 KBS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일단 확인이 됐어요. 우리 국정원 아저씨들은 누구다? 소설가다. 그리고 가수다. 코스타. 발췌본 내용은 전문에 있다가 없다가 있으니까 없다가. 이런 열창 같은 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나? 댓글 달고 지랄 연병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소설까지 쓰네. 임병월 씨. 댓글 쓰는 알바하다가 댓글 국민 상대로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해가지고 지랄 역적도당 하던 소리를 하더니 이번엔 뭐? 감히 기밀 서류를 조작을 해? 전문에도 없는 내용을 다 쳐놓고 뭐? 다른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과 혼동이 있어? 이런, 아니 국가 2급 기밀 서류를 혼동을 해가지고 막 쓰는 겁니까? 소설가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김수현 작가, 임성한 작가 국정원에 쓰세요. 잘 쓰네. 차라리 임성한 작가를 국정원장 시키세요. 김수현 작가 국무총리 시키고, 뭐 이럴 바에는 글 잘 쓰는 분들 데려다가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뭐 전문가들 뽑을 양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오로라 공주를 써. 이것들이 국민을 가지고 호도하려고 해.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이 호구 새끼야. 이렇게 금방 탄로낼 거를 지금 대통령이고 국정원이고 새누리당이고 이게 할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러고도 말이야 국민은 국민 얘기해요. 국민 민생 얘기하고 국민을 이렇게 뼛속부터 바닥부터 이렇게 무시하고 속여 먹으려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야. 새누리당의 국정원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다 뽀록 날 거 말이야. 마치 무슨 대화록에 큰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대선 때 말이죠. 새누리당 다 잡아들여야 돼요. 거짓말한 사람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국회의원이고 뭐고. 공선법 위반이에요. 여기 어디에 NL을 포기하는 발언이 있습니까? 국민이 호구 같아. 이것들이 아주 그냥 국가 기밀 서류 가지고 장난을 치고 지랄이야.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받아쓰기장 지금 조작하는 겁니까? 이런 10cm들이 말이야. 달동네 대표님 팔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에는 없는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라는 다 잘라먹고 말이야.
이게 발췌야? 습작이지? 아주 지랄 국정원이 완전히 문학 청년들의 문학 아저씨들의 향연이네요. 문학 아가씨들의. 언제부터 국정원이 문예 창작학과가 됐습니까? 이 정도면 말이죠. 조작이에요, 조작. 이건 발췌본이야, 조작본입니다. 그런데 뭐 KBS? 전 통일부 장관도 거짓말했네. NLL 발언 없었다고? 야, 이 씨발라 먹을 수박들아! 너희는 기밀서류 함부로 장관이 얘기하냐? 기밀서류가 왜 새누리당 의원처럼 하나씩 흘리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게 오줌만 있냐? 기밀도 있지? 그거 보고 와가지고 하나씩 흘려놓고는 아유, 정말 쓴바퀴 같은 것들은 안 되겠어요. 그분 불러야지. 웬만해서는 그분 안 부르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분 안 부르려고 했는데. 도올 선생님 나오십니다. 도올이에요. 이번 국정원의 대폭거, 이것은 선거 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홍어 새우 젖으로 하는 아주 충격적이고, 이것은 제2의 6.25다. 이건 우리 국민에게 정신적인 6.25를 줬단 말이야. 이것은 개새들이고 10개 10새들이고 오징어를 찢듯이 갈기갈기 찢어서 된장을 찍어서 개를 줘도 못할 만한 놈들이란 말이야. 국민을 얼마나 병신 새끼로 알았으면은 이런 후한무치하고 천박한 그런 정쟁의 수단으로 정상회담의 기밀문서를 말이지, 보여줬다 말았다 말이지, 다 조작해놓고 선거 개입 안 했다고 뻥쳐놓고 경찰은 은폐하고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새누리당은 물타기하고, 이런 개새들은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라의 국운이 죽어간단 말이야. 계속해서 노무현 아니면 선거를 못해요. NLL에 뭐가 있을 것 같이 얘기해놓고 공개하니까 조작본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조작본이 있을 것이냐. 이 새끼들을 믿고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가 문제야. 이런 개새들은 진짜로 고해란 말이야. 여기까지. 못 가겠네 지금. 자, 쑥쑥쑥쑥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중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이 사건을 볼 때 팩트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죠. 사실은 뭐 독재 정권이었다면 뭐 가능했었던 일인데, 하지만 지금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 대선 전후에 이런 충격적인 위헌적인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고, 이런 새끼들은 총살을 시켜야 된다. 그런 수준이죠. 이런 사건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을 했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죠. 정말 충격적이고 이 새끼들은 총살시켜야 돼요. 자, 이번에는 허경영 총재 나와 계십니다. 제가 말이에요, 축지법을 통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김정은을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내 눈을 바라봐,
평화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명줄이 짧아서 죽었어요.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축지법으로 죽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도 박근혜 대통령도 안 듣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대모사가 잘 안 되네. 허경영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허경영 총재가 축지법으로 갔는데 김정일이 말을 안 듣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훅 갔는데 MB도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 근대 누나도 말을 안 듣고 있다. 큰일 나겠네. 빨리 말이죠.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우리는 찾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대선전 유출 공방으로 확산. 그러게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그 새누리 형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이 작년 대선 전 대화록의 외부 유출 공방으로 옮아가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날 작년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집권 시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요지로 폭로한 데 이어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 전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된다. 근데 하필이면 이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어디에 가 있느냐? 중국에 가 있어요? 우리 그네 누나랑 회의하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상황실장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미리 주중대사로 보내놨습니다. 또셔요? 네, 우리 그저 그네 누나의 선견지명은 대단하십니다. 벌써 국내에 안 두시고 작년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씨를 주중대사로 보내놨어요. 미리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나라와 범죄인 그 인도 조약이 안 돼 있죠, 중국은. 거기 범죄자라는 건 아니고 조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또 김무성 의원 어렵게 또 재선이 되셨는데 또 그 발언을 하셨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녹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김영선 또 민주당 의원이 녹취 파일이 엄청 많다. 뭐냐요? 자, 이러면 또 큰일 나죠. 국가 기밀 서류를 국정원이 선거 전에 어떤 후보 진영에 기밀문서를 넘겼다면 이건 충격이 아니라 이거는 뭐 막가자는 거지요. 막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벌이려고 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검찰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까요? 김무성 의원은 26일 당 최고 중진역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의원은 내용이 너무 엄청나 손이 다 떨리더라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했다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덧붙였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록원과 국정원에 한 부씩 보관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입수 경위를 놓고 위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관건 선거 시비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선 전 대화록 입수서를 전면 부인했다. 네. 자, 이게 이제 앞으로의 화제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자폭했어요. 자살골 넣었습니다. 이거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전에서 자살골 넣은 우즈벡 선수예요. 스키 나 씨발 죽었으니까 내가 안 넣었어. 네.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전에서 자살골만 안 넣었어도 지금 바로 진출하는 건데 지금 자살골을 넣으셨어요. 우즈벡 선수랑 한잔 하십시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한잔 아니면 구속이지. 자, 아무튼 새누리당 갈수록 점입가경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자, 오늘 내용. 가짜 초청장 들고 세금으로 외유. 의장님들의 꼼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 의장의 행태, 외유성 출장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가짜 초청장을 들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작년 12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미얀마 양곤주 의회 초청을 받았다며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8명을 데리고 4박 5일간 미얀마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 2,200만 원은 모두 경기도의회 사무국이 지급했다. 윤 의장이 양곤주 의회에 받았다는 초청장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낸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도 없고 의회 직인도 찍혀있지 않다. 수상이 여긴 동료 의원이 양곤주 의회에 확인했더니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다더라. 정말 지방자치 정말 좋은데요. 수준이 떨어져서 뭐 이거 돌려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만원당 한 대면 될 것 같아요. 최홍만 씨, 착한 공무원 최홍만입니다. 만원에 한 대인데요. 뭐요? 2,200만 원. 그냥 뭐 저 만원에 한 대씩 맞으면 되죠 뭐. 최홍만 불러다가 최홍만이나 박라면이나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갔던 사람들 싸다고 금액만큼 나눠서 때리면 될 것 같아요. 2,200만 원이니까 2,200대네요. 의장님 한 1,000대 맞고 같이 간 사람들 나눠가지고 뿜빠이에서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의회가 나라를 말아먹네요. 맨날 적자 하면서 이번에 또 음식물 쓰레기 아니 선거 때면 그 쓰레기 봉투 폐지했다가 또 다시 쓰레기 봉투 한다고 그랬다가 국민을 호구로 하는 건지 이것들은 또 음식물 쓰레기 또 봉투로 한대요. 다음에 또 폐지하겠죠? 또 봉투하겠죠? 봉투에 씌워가지고 그냥 태평양에 던져버리고 싶어요. 자, 장성택 밀려났나? 올 들어 김정은 수행 횟수 급감. 북한의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올 상반기 공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경제 분야 사찰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자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의 수행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니뽕 쓰리다 연평도나 지켜 이 가짜는 것들아. 장성택이 몇 번 나오네요. 안 나오네. 지진 나와? 뭐 중앙통신이나 TV 나오는 거 보고 횟수 세고 자빠졌어. 아니 그게 첩보냐? 인병을 것들 아주 그냥 아니 같이 술 마고 양주 먹을 수도 있고 같이 골프 칠 수 있는 거지. TV 그 북한 TV에 나와야 그 몇 번 나왔나 쉬고 자빠졌어. 이게 아이고 지랄 연병 오고 자빠졌네. 다음 내용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이 무산됐다고 하네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완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일 완주 33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전주 완주 통합 주민투표의 개표 결과 반대표가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 번째 좌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마 그냥 죽어. 전라북도는 어차피 죽어. 없잖아 아무것도. 통합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지지할 거면 아싸리 지지를 하든가 충청도처럼 받아먹으면서. 그 다음에 아싸리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라북도는 왜 그래요? 내가 전라북도 출신이지만 물이야 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좀 하자 좀. 프로야구 창단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밀려나고. 에휴. 충청도는요 챙기는 거라도 있다고. 뭐 과학 비즈니스 벨트부터 뭐 챙기는 게 짭짤해요. 근데 이건 뭐 전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도를 통합해서 그냥 전라도, 경상, 남도 그 전라도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경상도도 그냥 통합해버리고 경북, 경남 필요 없이 통일을 대비해서 그냥 경상도, 전라도 통합해버리고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그냥 통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역시 형태로 이렇게 뭐 투표고 자시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금 뭐 군이다 뭐다 나눠가지고는 세금만 졸라게 들어가고 무슨 축제도 뭐 어디서 인걱정 축제하면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뭐 이 낭비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 시도 통합은 장기적인 발전 과제로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말이고요. 그러니까 도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도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광역시 형태로 나눠야 돼요. 전라도면 몇 개의 광역시, 광주를 포함해서 몇 개의 광역시로 나누고 그러면 지역 감정도 엄청나게 줄 겁니다. 왜 안 바꾸냐면 지들 선거구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지들 당선될라 국회의원 숫자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서 구로 뭐 군면 이거 말고 광역시 체계로 하고 구 단위로 나누면 효율적이고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져요. 심플해지고 행정구역 하나가 없어지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거든요. 뭐 우리나라 주소 보면 졸라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 전라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주소라고 하면 전라도 뭐 정읍광역시 무슨 구 끝나요. 뭐 어디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라도 광주광역시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광역시 모드로 가면 그리고 전라도를 안 써도 돼. 심지어는 어디 광역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도의 체계를 사실상의 경계의 체계로만 쓰고 도지사는 사실상의 중앙정부와 그 연결고리만 하고요. 광역시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임명제로 각 지역에서 그 정부기관과 각 그 광역시와의 그런 연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장 중심으로, 광역시 의회 중심으로 그러면 의회도 줄어들어요. 군의회 이런 거 다 줄어들고 광역시 중심으로 의원 숫자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저는 그 통합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통합, 남북도로 나눠진 도를 통합하고 광주 뭐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처럼 광역시 형태로 바꿔가는 게 갑자기 이 얘기 나왔네요. 다음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연해병사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제가 생기면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기가수 세븐과 그룹 마이티마우스의 래퍼 상추, 이등병과 일병 연해병사인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지방 위문 공연을 마친 뒤 숙소를 이탈했다. 그리고 안마 시술소를 출입했다. 성매매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추는 몸이 불편해 마사지가 필요했다고 해명을 했다. 자, 그리고 뭐 비랑 휴대전화 값비싼 가방과 선글라스 사용, 자유로운 휴대전화 통화, 일반 병사와 다른 품행에다가 2배 가까이 많은 특혜 휴가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연해 병사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연해 병사가 저렇게 밤 시간에 자유롭게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돌아다닐 그 얼마 전에 비의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방부 전체의 관리자들의 소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나태해 있고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해병사, 솔직히 연해병사는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놔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특혜를 주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쓰리박 끌고 나간 거예요. 밖에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만약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현역 장교가 직접 조교와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통제를 했다면, 점호도 하고 통제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번 비사태 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 공연을 한 부대의 안에서 숙소에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제시를 했거든요. 국방부 자체가 썩은 겁니다. 군인 자체가 간부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연해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들 트릭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연평도 털릴 때 K9 넣었다 뺐다 하는 곳이 부실공사로 막 다 무너지고 있고 대피소 부실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지금 이번 기회에 군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사회 고위층 중에 군대 보낸 사람들 특권들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연애병사 특권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도층, 사회 부유층들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연예인 병사는 아무래도 이제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혜를 받는 병사들이나 그런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도 군대를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대 가서 노는 거예요. 그냥 휴가 가고 놀러 다니고 외출하고 그런 특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외부 인사들을 도입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간도 한 2년, 3년 좀 길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군 군 용품에 대한 비리 아니 300원짜리 빵이었나? 200원짜리 빵 단팥빵을 2배로 올려서 일부러 싼 데에서 살 수가 있는데 비싼 데에서 단팥빵을 싼 데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거기서 돈 받고 비싼 데서 해가지고 세금을 처먹는 거가 맞나?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세고 있는 돈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번 연예병사 이 논란은 전체적인 국방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국방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예병사 몇 명 징계하고 걔네들한테 책임을 회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행동을 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놔둔 국방부가 더 쓰레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게 군대는 지시에 살고 지시에 죽어요. 우리가 진짜 사나이 가보세요. 우리가 왜 진짜 사나이를 보고 재밌어 합니까? 장난 아니게 진짜 하니까 똑같이. 샘 해밍턴은 호주 사람이고 그걸 안 해본 사람인데 진짜처럼 시키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걸 재밌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에서 연예병사나 특혜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군대가 오락 프로그램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배달 올 때가 돼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 쇄신 법안들을 의결했다. 하지만 겸직금지 대상에서 현역 의원은 제외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니, 국회의원 겸직금지인데 현역 의원은 제외한다? 이런 지들은 빼고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앞으로부터 한다는 얘기 아니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 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 공포 후 당선된 의원에게 적용토록 했다. 와, 지들은 빼고 이거는 소급 적용이 금지를 떠나서 자기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노래 좀 띄워드릴게요. 정확하게 오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들 빼고 하겠다. 당연히 이거는 자기들이 도의적으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법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지들이 스스로 포기를 해야지. 이런 배추 한 포기 같은 놈들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소라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이소라 씨. 안녕하세요. 네, 코소라입니다. 국회의원분들 여전히 싸가지가 없으시네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너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국민 알아서 너희 개의 새끼들에겐 고기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아이 개같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애드립이 좀 죽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저 이 개들에게 고기 맡겨놔 봐야 지들 먹을 건 챙겨놓고 말이죠. 앞으로 올 개들한테 줄 거는 이제 짜게 주겠다. 자기들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교수사회도 가세.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대학가 학생들에 이어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을 비롯한 한양대 교수 47명은 26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국정원은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은 선거 개입을 축소, 은폐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한 채 탄압을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인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 독재 정권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다. 이어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대학 교수 13명이 또 발표를 했고요. 가톨릭대 교수 16명도 발표를 했고, 충남대도 교수님들도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생들, 교수분들,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사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참여 안 하면은 이거 새우 젖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상정 유보. 야당 측 이사 보이콧, 일방적 논의 안 돼. KBS 이사회가 26일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유보했다. 여당 측 한진만 이사는 불참한 이사들이 많아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이사회로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진만 이사는 정족수는 채웠지만 불참자가 많아 이사회를 간담회로 전환하고 수신료 관련 진행 사항과 앞으로 일정을 이야기했다며, KBS가 이사들에게 인상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 야당 측 이사 4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야당 측 김주원, 이규환, 조준상, 최영묵 이사는 이사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에 관한 최소한의 내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내부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신이 안 돼요. 국영방송 KBS로서 예전에 PD 수첩이라든가 시사매 뭐였죠? 뭐 하여튼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런 예전에 그 국영방송으로서 해야 될 그런 공익적인 방송들이 줄어가지고 수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영방송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S로서 밥값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수신시켜 주세요. 쓰레기들만 수신시켜 주지 마시고. 요즘 1박 2일 누가 봅니까? 식상한 거를. 요즘 KBS 웬만한 거 다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KBS를 보기에 이거 뭐 수신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시고요. 요즘 뭐 오피스텔도 강제로 뭐 TV 그 검사 안 받으면 진짜 KBS가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 맡아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KBS의 공신력부터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우 젓가지 마시고요. 우리 지갑 강제로 털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일해도 햄버거 세트 못 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27일로 다가왔는데,
지금의 최저임금 4,860원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인데 노사 모두 할 말이 많다. 세트 하나 가격은 5,300원. 햄버거와 콜라만 시켜도 4,900원. 국가 최저임금으로 이 햄버거를 몇 개나 사는지 비교하면 호주는 4개, 노르웨이는 3.5개, 일본도 2개를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1.2개로 그친다. 정부의 물가 조사를 봐도 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는 김밥과 짜장면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21% 인상된 5,91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 생계비에 비춰봤을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50만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우 올해 경기도 안 좋고 작년보다 매출이 10 내지 20% 감소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갈 경우 급격한 인건비 상승 부담이 되고 있다. 야, 이 개불의 베이비 새끼들아, 이 십장생 주둥이를 찢어버리니까 이 개쥐랄고 자빠졌네. 그런 놈이 CJ에서 1,000원 가까이 탈세를 하냐? 이런 개이야, 이것들이 주둥이를 한 분을 그래가지고 1,000원 가까이 수백억 탈세를 해? 이것들이 장난하는 노동자를 병신으로 하나? 이런 개의 베이비들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십장생들이 평생 빌어 처먹을 지옥갈 놈들이 그래가지고 탈세를 그렇게 많이 하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법을 정하면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얼마? 매출 얼마인 중소기업은 얼마? 작은 기업은 얼마? 작은 가게는 얼마? 매출에 따라 정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대기업하고 작은 가게랑 똑같냐고? 기업의 매출에 따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란 말이야. 대기업에서 일 시킬 때는 최저임금이 있고 동네 가게에서 일 시킬 때 최저임금이 있을 거 아니야. 괜히 동네 상권 걱정하는 새끼가 슈퍼 만들어가지고 뿌리냐? 프랜차이즈 뿌리고? 이런 개맛살 같은 것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확 그냥 짜벌라니까 짜짜로니 같은 놈들이 언제 그렇게 골목상권이나 중소 영세 사업자들을 지들이 이렇게 챙겼어? 개살구들이. 대기업은 대기업 맞게 저는 최저임금을 똑같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일 시킬 때는 대기업에 맞는 돈 주고요. 작은 골목상권에서 줄 때는 거기에 맞는 돈 주세요. 어디 지금 영세 사업자 핑계 대면서 이 개맛살 같은 이해되잖아요. 아니 동네 작은 구멍가게 매출이 얼마 안 돼. 거기에 맞게 최저임금을 줘. 정해진 대로 매출에 따라서 동의하에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은 대기업에 몇 개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거기에 맞는 최저임금을 주란 말이야. 내 말이 틀려요? 왜 영세 사업자랑 대기업이랑 최저임금이 똑같냐고.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동네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일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거기밖에 안 맞으면. 일하면서 알바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다음 내용입니다. 또 사학비리, 공사수주 대가 5억 뇌물.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의 이사장이 교내 창업보육센터 건설을 맡은 업체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다발을 운반하는 사람의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돈다발을 5억을. 이게 학교가 아니에요. 돈교입니다. 돈교. 이것들은 예전에 어려울 때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야학 정신이 없이 그냥 학생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학부모도 돈으로 보이고 업자도 돈으로 보이고. 이런 개살구 같은 새끼들은 정말 오징어 찢듯이 찢어야 돼요. 학생들을 돈으로 보는. 서남대학교 사태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학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거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광장에 있었던 이명박 서울시장님 당시.
지금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들 다 거기 있었잖아요. 우리 근혜 누님도 있었고, 사학 탄압하고 있다. 사학 그런 그 이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힘들게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그 후퇴했잖아요. 사회이사 2명 두자는 것도 겨우. 근데 지금 다시 도로아미 탑을 내가지고 사학 비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개살구죠. 지금 좀 먹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간병비 등 3대 비보험 제외. 한 대장암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았다. 전체 의료비 1,900여만 원 가운데 보험 부담액이 290여만 원이니까 환자가 나머지 1,600만 원을 내야 된다. 하지만 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오는 2016년 이후에는 1,800여만 원이 지원돼 환자는 98만 원만 내면 된다. 국내 4대 중증 질환 환자 수는 159만 명. 지난해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 한 명이 평균 치료비가 한 해 94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64%를 주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 재정은 약 9조 원, 누적 적립금 6조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세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었다.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치료비가 바로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이 3대 그 비보험인데 간병비도 장난 아니죠. 가족들이 회사 다니면서 간병하기도 힘들고 예전에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반신불수가 돼서 입원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은 알바해서 미용실에서 알바해서 병원비인데 턱없고 딸은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학업까지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런 가족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나라에서 무조건 해주는 보험은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도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놨고 근데 그게 다 보장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보험을 한두 개씩 뭐 실비보험이라든가 이제 암 걸렸을 때 보험이라든 거를 다 들어놓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집안에 아픈 병자 한 명 있으면 거덜납니다.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아프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집안에 암 환자나 아니면 불치병 걸리거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매, 특히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정말 뭐 국가적인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금을 마련하다든가 정말 이 간병도 할 수 없고 장기적인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이 CJ나 이런 삼성이나 거대 그룹들이 탈세만 안 하더라도 지금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이 탈세하는 금액이 얼마 천문학적이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업소에서 탈세하는 거, 그 다음에 불법 토토에서 탈세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양성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100억 위조 수표 전액 현금 인출, 간별기도 깜빡 속았다. 가짜 100억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벌써 2주 넘게 행방 묘연한 용의자 3명이 공개 수배됐는데 아저씨예요. CCTV가 찍혔는데. 한 남성이 수원의 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수표를 내밀며 자신의 계좌에 이체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남성이 내민 수표의 액면가는 100억 원. 은행 직원은 수표 간별기로 진짜 수표인지 수차례 확인한 뒤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 2개를 내준다. 그러나 이 수표는 가짜였다. 수표 간변기를 통해서 수표를 수차례 판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나 이상이 없어서 1억 110만 원짜리 진짜 자기압 수표의 금액을 교묘하게 100억 원으로 바꿨고 일련 번호도 실제 100억 원짜리 수표의 일련 번호를 알아낸 뒤 똑같이 써넣어 완벽한 가짜 수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은행 직원은 물론 간별기마저 속인 이 남성은 곧바로 공범 10여 명의 계좌로 100억 원을 분산 이체했고 공범들은 서울 명동과 연지동 등 다른 은행에서 100억 원씩 전액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 달아났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시간 반 만에 벌어졌다. 윗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모자급들. 거기에서도 점선. 그러나 박 씨는
이들이 가짜 수표를 만들 때 일련 번호를 사용한 진짜 100억 원짜리 수표의 주인은 대부업자 박모 씨. 그러나 박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의 수표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해 일련 번호 유출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잡힌 사람은 돈 인출을 담당했던 공범 8명인데 경찰은 가짜 수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간 주범 61살 최영길 씨 등 나머지 용의자 3명 공개 수표. 이거는 내부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번호를 유출했거나 아니면 그 대부업자 둘 중에 하나지 뭐. 그 유출을 누가 했겠어요? 은행 직원 아니면 그 사람이지. 와, 이렇게 눈 뜨고도 가져가네요. 대박입니다. 자, 주당 84시간 일에 시달리다가 전자업종 하청 노동자 이단 사망. 스마트폰 부품업체 아모텍 올해 들어 2명 과로로 숨져. 인력 부족 하청업체들 대부분 주야 막교대 살인적 노동.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칩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주당 84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밤새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사는 올 들어만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이 쓰러졌다. 정부가 연간 2100시간인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200시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먼 나라에 길 뿐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만 거창하게 하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됐느냐? 노동권이 완전히 파묻혔어요. 노동권 파탄, 그 다음에 언론 파탄, 그 다음에 시민단체 파탄, 3파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들의 저항권을 붕괴시켰죠. 무조건 구속, 조사, 경찰, 검찰 조사, 누구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이모텍만 뿐만 아니라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납품단가를 무차별하게 깎아버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대기업에서는 인건비,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하청 주면서 단가치기를 하면 하청업체는 노동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노동자 수가 줄어드니까 노동자들이 일해야 될 시간 늘어나고, 또 직장을 버리자니 애들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대기업 때문입니다. 자, 미국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 위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동성결혼 찬성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대법원은 이날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결혼법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위헌 심리에는 대법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밝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1명 차이네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은 동성커플에게 이류결혼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앤토니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법을 무효화하는 헌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5대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특히 표결에서도 진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았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 달 뒤부터는 동성결혼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죠.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자,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정부 부유층 세부담 늘릴 것 이러지만 개소리고요. 철도 구조 개편 민영화 포석인가 경쟁 체제인가 불질러야 되고요. 다 죽여버려. 국세청 납세 정보 유출 어디로 빼돌렸나 잡아서 죽여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정무위 통과
사익 망나 개소리고요. 확실하게 처리해. 조명만 바꿔도 전력난 극복. LED 전성기 비싸죠. 구럽도 골프장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 의혹 총쏴. 비과세 축소로 18조 확보. 조세 저항 우려 불질러. 통근 시간 갈수록 행복 못 느낀다. 지하철 폭파. 해킹 유출 개인정보 진짜 범죄 악용 가능성. 복불복. LTE 주파수 할당 돈 싸움 방식 유료 불질러. 한 번 난 곳에 또 나. 교통사고 부르는 도로 폭파시켜. 어나니머스 청와대 해킹 북소행 증거 발견 하던가 말던가. 유선보다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 경쟁 허가실. LTE 언제 나왔다고 이 개소리하고 잡아서 불질러. 갤럭시 노트 3.6인치 아닌 5.7인치 안 사. 열었다 닫았다 고속도로 요금소 위협 폐지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세븐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븐, 상추 다 잘못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했으니까요. 다만 관리소랑 국방부가 제일 책임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7대3이에요. 7대3입니다. 국방부에서 비사건 이후에 관리 철저히 했다면 세븐, 상추 다 그랬을까요? 술 먹고 뭐 핸드폰 사용하고 할까요? 국방부 책임입니다. 자, 어린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죠. 보호자 책임이죠. 군대 간 장병들은 누가 부모입니까? 고참이 형 뭐 윗사람 역할도 하겠지만은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들은 서울 올라가 버리고 다 자리 떼어버리고 당연히 장병들만 놔두니까 기강회의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븐이나 상추나 비나 이 사람들 욕하기 전에 국방부를 욕하겠습니다. 똑바로 이샤! 그래서 뭐 요즘 모든 총알이 세븐, 상추 뭐 이런 연회병사한테 가는데요. 부모 책임입니다. 장병들의 부모는 누굽니까? 군 간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놨어요. 좋은 분위기 다 망쳐놨어요. 아무튼 연회병사의 책임도 책임이 져야 되겠지만 군 간부부터 정신개조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ABC 뒤지십시오. 자, 유신독설 레전드 2부 뉴스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통신어는 짧게 하겠습니다. 멕시코 에스브라토 까르그라이세 끼아라토 국정원 지랄하고 자빠졌네. 시브로세기 청정원으로 바꿔라. 고추장이나 만들어라. 이스브라따. 자, 유신쇼 팝콘TV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팝콘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독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의견 대신에 먹쇼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